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위치 에너지라는 건 높은 곳의 물체를 올릴 때 한 일만큼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중력의 한줄 구하는 식하고 똑같이 mg, h, 힘 곱하기 거리로 위치 에너지 구한다. 근데 위치 에너지가 뭐냐면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위치 에너지 있게 없게? 있게 없게? 얘 위치 에너지 있게 없게? 이걸 왜 우리가 고민하냐면요. 기준이 어딘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기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값입니다. 만약에 기준을 교실 바닥을 기준으로 한다면 얘는 위치 에너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칠판 턱을 기준으로 하면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0입니다. 0. 하다못해 저 밑에 있는 자동차가 다니는 1층을 기준으로 하면 위치 에너지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그때그때 달라진다. 그게 중학교 3학년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땅바닥이 있고요. 자, 2층, 3층, 옥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가 지면이고요. 여기가 2층, 3층, 여기를 옥상이라고 하고요. 한 층 높이가 2m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되겠어? 물체 여기 있어. 2kg짜리 물체 있다고. 그랬을 때 첫 번째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2kg짜리 이물체의 위치 에너지 얼마냐 이거예요. 됐어? 해. 2층을 기준으로 할 때 위치 에너지 얼마일까요? 3층을 기준으로 할 때 위치 에너지 얼마일까요? 옥상을 기준으로 할 때 위치 에너지 얼마일까요? 요건 얘는 안 구해. 자, 지면을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높이 6입니다. 그죠? 네, 물체의 질량은 안 바뀌었으니까 mg 6 요만큼이 위치 에너지예요. 그죠? 2층을 기준으로 하면 mg 4가 될 거고요. 3층을 기준으로 하면 mg 2일 거고요. 옥상을 기준으로 하면 0일 겁니다. 알겠어요? 요걸 찾아내셔야 중3 문제가 해결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요. 무조건 땅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기준은 내가 잡는 거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읽을 때 기준을 어디다 놓고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 그랬는지 정확하게 기준면 봐라. 그러니 저 높은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비행기 선반 위에 있는 물체도요. 위치 에너지를 가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위치 에너지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있다. 여기에 이렇게 무거운 추 하나가 있어요. 이 추를 떨어뜨리면 이 밑에 나사를 이렇게 조여놓은 나무 토막이 맞고 내려갑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이물체의 질량이 m이고요. 높이가 됐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가 h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저 추의 질량이 2kg죠. 자, 높이가 얼마냐면 1m 높이에 있다고 치자. 쿵 떨어뜨렸더니 얘가 맞고 내려갑니다. 얼마 내려갔냐면 내려간 거니까 10cm라고 치죠. 이해합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질량을 2배로 해서 4kg짜리를 같은 높이에 떨어뜨려요. 얼마 밀려나갈까? 얼마? 20cm 밀려나갑니다. 되겠어? 네. 자, 달을 기준으로 할게요. 달을 볼게요. 얘는 2kg 그대로인데요. 높이가 3m예요. 얼마 밀려나갈까요? 네, 30cm 밀려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 이해하겠어? 안 되는 거 빨리 이거 안 되는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 뒤에 가서 심한 문제 푸는데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기본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라요. 2kg가 아니고 4kg로 바꿀게요.
1m가 아니고 3m로 바꿀게요. 자, 밀려나간 거리가 얼마일까요? 네. 질량이 2배 커지고 높이가 3배 높아지면 위치 에너지는 정확하게 6배 커집니다. 그래서 얘는 60cm 밀려나가죠.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실제로 이건 과학자들이 실험한 걸 선생님은 데이터만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와 질량 사이의 관계인 거죠. 됐죠? 위치 에너지와 물체의 높이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됐죠? 자, 물체의 질량이 2배 커지면 밀려나가는 거리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비례해서 밀려나가거든요. 그래서 밀려나간 거리가 2배 커진다는 건 위치 에너지도 질량이 2배 커지면 위치 에너지도 2배 커졌다는 얘기니까 비례입니다. 됐죠? 자, 실제로요. 높이가 3배 커지면 밀려나간 거리가 3배 커졌다는 얘기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정확하게 3배만큼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질량 비례 관계가 있고요. 높이 비례 관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렇다면 여기서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만큼 일한 거네요. 근데 한 일은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한 거니까 힘이 작용했겠네요. 그 힘이 뭡니까? 물체가 밀릴 때요. 여기에 있는 조여놓은 나사와 나무 토막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만큼 힘을 줘서 밀려나간 건데요. 이때 마찰력 그때그때 변할까 안 변할까? 이거 안 변해요. 조여놓은 세기가 똑같기 때문에. 알겠어? 네.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 항상 F 일정합니다. 얼마일까요? 보여주세요. 이때 작용한 마찰력이 얼마일까요? 구하세요. 중력과 속도 10으로 할게요. 이때도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이 물체의 한 일과 같다. 요거죠. 첫 번째 경우를 보시면 가는 2kg라고 했고 중력가속도 10으로 보라고 했고 떠있는 높이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20줄이니까 한 일도 똑같이 20 나와야 되는데 자, 쟤를 떨어뜨리는 순간 나무 토막이 밀려나간 거리요. 얼마? 10cm니까 0.1m죠. 그러면 이때 작용한 힘은 얼마니?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겠습니까? 200N이죠. 맞아. 네. 그래서 이때 모든 경우에 마찰력은 20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중학교 내용에서의 에너지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요. 중학교 선행을 한 친구들도 있지만 안 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이런 겁니다.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로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로 mgh의 10으로 계산합니다. 알겠어? 근데요. 이렇게 땅바닥에 2kg짜리 새가 2의 빠르기로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를 날아가면서 가고 있어요. 자,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요. 저 새는 위치 에너지 있습니다. 그렇죠? 운동 에너지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저 새가 가지고 있는 진짜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구해봐요. 저 새가 가지고 있는 진짜 에너지 얼마일까요? 중력 가속도 우리 계속 10으로 합시다. 학교 가서 9.8로 하시고요. 계산했어? 저 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얼마야? 말해봐. 얼마야?
됐어요. 위치 에너지 mgH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그래서 얘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200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새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움직이는 속도. 됐어. 그래서 얼마입니까? 8줄 가지고 있네요. 맞아? 2kg. 아, 2kg요? 그러면 2kg니까 얼마 가지고 있어요? 4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저 세가 가지고 있는 진짜 에너지는 200이야, 4야? 이 둘을 합한 204가 저 세가 가지고 있는 진짜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으니까 그걸 합해야 진짜 에너지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진짜 에너지를 우리 뭐라고 그럴까? 이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1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까지는 1학기 시험 범위고요. 2학기 시험 범위는 역학적 에너지부터입니다. 이게 두 단원이 찢어져 있어요. 1, 2학기.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여러분들 90페이지 보면 우린 역학적 에너지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새로운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물체가 한 지점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이야. 이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니까 위치 에너지 구하고 운동 에너지 구해서 더하시면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 역학적 에너지들끼리는 서로 정환돼요. 정환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꼬맹아 위에서 자 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공을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위치 에너지 점점 뭐합니까?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얘 점점 뭐해집니까? 빨라지죠. 운동 에너지가 점점 생기죠. 알겠어? 얼마만큼 생겨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운동 에너지 생겨요. 알겠어? 예를 들어서요. 여기 2kg짜리 물체가 20m 높이에 있다고 치자. 근데 얘가 10m 높이를 지나는 순간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 얼마야?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맨 처음에 최고점 A점이요. A점에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어. 자, 위치 에너지는 mgH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자, 2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 20이라고 했으니까 곱해보세요. 그러면 얘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400줄만큼의 위치 에너지 있어요. 맞죠? 자, 그리고 A 지점에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얼마냐면 400이에요. 되겠어? 근데 이 물체가 떨어져서 기준면으로부터 10m 높이를 지나는 순간 이 지점을 B라고 하자. 그럼 B에서요. 위치 에너지요.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10이니까요. 400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애가 절반, 200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높이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꼬맹아 200만큼 줄었네요. 네. 근데 아까 들었던 거 기억나요? 에너지는 일을 할 때만 준다. 일을 받아야만 된다. 근데 에너지 줄어들어요. 그럼 얘가 내려오면서 일했습니까? 아니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에너지가 준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됐어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형태만, 이름만 달라진 거지 에너지의 값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내려오면서 무슨 에너지가 생길까요? 내려오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10m 낙하했어요. 속력 얼마 될까? 10m 낙하했어요. 속력 얼마 됩니까?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몇 초 걸렸어요? 시간 안 알려주죠.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역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죠. 처음에 속도는 없으니까 0일 거고요.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 궁금하니까 루트 씌워보시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10m 높이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루트 EGH입니다. 10m 낙하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10루트 2 요거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지점에서의 속력이 정말 10루트 2라면 운동에너지 있었겠죠? 계산해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 200.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200 나옵니다. 맞아? 그러면 이 둘 더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처음과 똑같이 400 나옵니다. 이해하겠죠? 이렇게요. 실제로요. 에너지는 일할 때만 쓰는 겁니다. 근데 에너지, 특정한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줄었다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역학적 에너지는요.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그래서 물체가 거꾸로 던져 올리면 속도가 줄어들죠. 그러면 그 속도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뭘로 바뀝니까?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됐죠? 위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되겠어. 근데 그랬을 때요. 정확하게 줄어든 만큼 늘어납니까?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얘가요. 외부에 됐어. 네. 에너지의 전환을 방해하는 공기 저항 같은 게 존재하지 않고요. 중력만 받으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요. 공기 저항 같은 마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되겠어?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 저항 같은 거 없을 때 또는 물체가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추가로 밀어주는 힘이 없을 때 됐어? 이럴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서 서로의 형태만 바뀔 뿐 총량은 일정하다.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납득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 내용에서 별거 다 했으니까 고등학교 내용으로 가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뭔지도 알았고요. 위치 에너지가 뭔지도 알았고요. 이 둘을 합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공기 저항이나 사람이 추가로 주는 힘이 없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 뭐 돼야 된다고요? 보존돼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맞죠? 네. 자, 여기 롤러코스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시간 동안에 중학교 3학년 물리 파트를 다 한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물리는 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자, 얘는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지면으로부터 A 지점 20m 높이에 있는 지점이고요. B 지점은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 지점. C 지점은 지면으로부터 16m 높이 지점. D 지점은요. 지면으로부터 4m 높이 지점이라고 치자. 이해합니까? 네. 여기에 물체를 이렇게 놓을 겁니다. 2kg짜리 물체를 이런 느낌. 됐죠? 그랬을 때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 없습니다. 라는 얘기 왜 할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고요. 됐어? 그래서 한 번만 손으로 통 하고 치고 나서 더 이상 손 안 댈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마찰 없으니까 훅 이렇게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A부터 D까지 오는 동안 이 아이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됩니다. 납득해요? 자, 그 중에서요. A 지점 보자. A 지점의 위치 에너지요. 위치 에너지는 mgH로 구해야 되니까 A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요. 질량은 그냥 mg로 쓸게요. mg 20m만큼 있어요. 됐죠? 그리고 A 지점에서 가만히 있다 내려오기 때문에 A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요.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얘는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둘의 합합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당연히 mg 20의 크기를 가져야 됩니다. 맞죠? 근데 얘가 내려와 B점, C점, D점을 지나는 동안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됩니다. 왜? 마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내내 mg 20의 값을 모든 지점에서 가져야 된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이걸 딱 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풀어요. 됐어?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요. 한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구해놓고 각각의 모든 지점에 같다라고 먼저 써놓는다고요. 그리고 나면 B 지점에 위치 에너지 있겠죠. 얼마입니까? 불러. mg 얼마? 10.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여야 될까? 운동 에너지 얼마여야 될까? 그러면 우리나라 애들은요, 운동 에너지 구하려면 속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 없죠. 역학적 에너지가 mg 20이었는데 그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mg 10이야. 그럼 당연히 운동 에너지 얼마여야 되니? mg 10이어야 되죠. 이해되니? 자, C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mg 16입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얼마여야 되니? 불러. mg 4요. 됐죠? 자, D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mg 4입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얼마여야 됩니까? mg 16이어야 되죠.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가 분석된 거죠. 맞아. 다시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죠. 내려오는 동안에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다. 맞니? 그러면 A에서 B로 얼마만큼 내려왔어요? 얼마만큼 내려왔어요? 10m. 그러니까 10m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고요. 이해돼요? 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mg 10m만큼의 운동 에너지 있었는데 얘가 다시 6m 올라갔어. 그래서 16m 지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중에서 몇 미터가요? 다시 6m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니?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6만큼 늘어났겠죠. 그래서 얘는 6만큼 줄었겠죠. 이해돼요? 운동 에너지가 mg 6만큼 줄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위치 에너지는 mg 6만큼 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죠. 이해돼? 이해되니? 네. C에서 D로 갈 때요. 보시면 운동 에너지가 mg 12만큼 늘었어요. 그럼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기서 mg 12만큼 줄었겠죠. 알겠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항상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라서요. 위치 에너지가 얼마만큼 줄었는지 보시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늘어야 되는지도 생각할 수 있다. 이해해?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학교에서는 꼬맹아 이건 안 주죠. 네가 생각하는 거죠. 저 그림만 주겠죠. 됐어. 그래 놓고요. 고등학교 스타일 보여드릴게요. 중학교는 이거 계산해서 값이 얼마인지 물어봐요. 중학교는 실제로 저 그림 똑같이 그려놓고 값이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저 그림 그려놓고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니?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속력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처음에 위치 에너지에서 나중에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보시면 되죠. 얘가 마이너스 mg10으로요. mg10이 줄었어요. 그만큼 뭐가 생겼다고요?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고요.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이해해?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 놓고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실제값 물어보지 않습니다. 비율로 물어봅니다. 그거 해보죠. 자, 나는 위치 에너지의 B가 궁금해요. 준비됐어요? A 대 B의 위치 에너지 비율 얼마입니까? A 대 B의 위치 에너지 B가 얼마겠어요? 이런 얘기죠. 됐죠? 그러면 여기 써져 있잖아요. A의 위치 에너지, B의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A의 위치 에너지는 mg20이고요. B의 위치 에너지는 mg10이기 때문에 얘네들 날라가죠.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2대 1이라고요. 근데 이건 이게 써져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푼 거잖아요. 이거 안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2대 1이라는 비율을 결정한 게 뭔지를 빨리 보세요. 뭡니까? 20과 10이죠. 이게 뭘 것 같아요? 맞아요.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떠있는 높이가 바로 위치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떠있는 높이가 당연히 그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비율입니다. 그거 보시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지 말고요. B 대시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 몇 대면? B 대시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5대 8이에요. 됐죠? 저기 써져 있는 것도 보시면요. mg10 대 mg16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5대 8 나온다고요. 알겠니? 이런 식으로 원리 분석이야. 원리 분석이야. 그거 하라고요. 됐니?
어디냐? 일반 중학교 3학년 애들하고 똑같은 생각할 거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자, C 대 D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 얼마일까요? 4대 그렇죠. 4대 1입니다. 되겠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는 건요. 기준면으로부터 떠있는 높이예요. 요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혼자 열라 mg 20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mg 10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약분하고 병신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떠있는 높이 비율이 위치 에너지 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됐죠?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 비 보자. 이거죠. 운동 에너지를 A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B 대 C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B 대 C의 운동 에너지 B가 얼마니? 라고 하는 여기부터 출발하시면 되잖아요. 됐죠? B 대 C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요 비율이겠죠. 됐죠? 그러니까 mg 10대 mg 4야. 그래서 mg 의미 없어 날라가기 때문에 저는 2kg 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5대 2라고. 맞니?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하는 이 5대 2의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보셔야죠. 이 숫자 어디서 왔어? 각적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 각자의 연 운동 에너지의 비율에 해당되는 이 숫자 어디서 왔냐고. 높이 네. 최고의 높이로부터 낙하거리입니다. 이게 10m 내려왔죠. 이게 몇 미터 내려왔어요? 4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10이고요.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최고점부터 4m 낙하했으니까 3m. 그러면 여기에 높이는 얼마로 써져 있을까요? 이거 16이겠죠. 그래서 여기 운동 에너지 16입니다. 보여요? 최고점으로부터 낙하한 높이만큼이 바로 운동 에너지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 있는 파란색은 위치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떠있는 높이. 최고점으로부터 내려온 높이가 바로 운동 에너지 얘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B 대 C의 운동 에너지는 최고점으로부터 내려간 거리의 비율이 10과 4이기 때문에 5대 2예요. 그러면 C 대 D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 보여? 낙하 높이 보여? 얼마니? 1대 네, 1대 3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계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원리로 가는 겁니다. 됐어? 이게 수능입니다. 그럼 한 단계 더 가봐. C 대 D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C 대 D의 운동 에너지 비율이 1대 4라고 네가 얘기했어. 그러면 각각의 그 점을 지날 때 속력비가 얼마야? C 대 D의 속력비. 생각. C 대 D의 속력비가 얼마이겠습니까?
얼마 것 같니 얘들아? 1대 1대2죠. 왜냐면요. T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 됐어. C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얘는요. 2분의 1m VD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의 제곱이라고. 그게 1대4라는 얘기인데 비율이기 때문에 이건 똑같아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라는 얘기는 그 지점에서의 속력의 제곱 비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속력을 물어보면 그거에 루트 씌우시면 되죠. 그래서 1대1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물어보는 게 모분이에요. 그래서 모분은요 실제로 선생님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물어보는 게 모분이에요. 자, 그래서 속력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 속력비가 1대2면 운동에너지비 1대4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 네, 이런 얘기다라고 하는 속력과 운동에너지 사이의 관계 물어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인데 그 중에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구간은 내려가는 구간이겠죠. 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걸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이다. 거꾸로 올라가는 구간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그래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얘기할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 말해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까? 조건이죠. 마찰 같은 게 작용하지 않을 때 보존돼. 마찰이 작용하면 보존되지 않아. 그럼 다시 말할까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을 우리가 보존력 이렇게 얘기해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해서요. 실제로 아까 얘가 떨어지면요. 왜 떨어져요? 중력받아서. 그러면 그 중력이라는 힘을 받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해? 안 변해요. 단지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놓은 뿐. 그래서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력 같은 경우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이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그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됐어? 네. 이런 식으로요. 중력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이다. 단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전환시키기만 할 뿐 그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됐어? 그러면 이러한 보존력에 또 뭐 있어요? 이러한 보존력에 또 뭐 있어요? 중력과 바로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힘, 탄성력. 그리고 전하가 받는 힘, 전기력. 요 세 가지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걸 뺀 나머지 어떤 힘이 자극해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나머지 힘을 비보존력이라고 불러요. 마찰력, 자기력, 사람이 준 힘, 물의 부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힘들은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힘이 작용하나 안 하나 조사해 보셔야 돼요. 이런 힘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변할 겁니다. 근데 얘네들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이 힘들은요. 그대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를 늘리는 힘이죠. 우리는요. 위치 에너지를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EP라고 쓴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한다고 쳐. 포텐셜이 뭐냐? 잠재. 됐어. 네. 라고 하는 이 잠재된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뜻이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바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 라고 해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포텐셜 에너지를 중력이 만들어요. 탄성력이 만들어요. 전기력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중력이 만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용수철인 탄성력이 만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해돼요? 전기가 만든 전기 포텐셜 에너지. 그걸 여러분은 그냥 전기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포텐셜 에너지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죠.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mgH라고 계산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물원에서 어디까지 배워요? 여기까지 배워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물투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씩만 늘어나는 거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겠죠?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이 있는데 용수철이 늘어나기 전 원래 길이요. 됐죠? 늘어나기 전 원래 길이가 20cm라고 치자. 뭐 이런 느낌이야. 자, 거기다가 물체 하나를 매달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언제까지 늘어나요? 언제까지 늘어나요? 언제까지 늘어나다 멈춥니다. 자, 멈췄다. 합력 얼마? 0. 그러면 얘 질량이 애매해요. 무슨 힘 받아요? 네. 그러니까 늘어나다 멈추는 건 중력을 받는데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또 다른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 또 다른 힘의 정체. 네, 바로 탄성.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과 똑같은 크기의 탄성력을 만들 때까지 늘어납니다. 이때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하고 똑같은 크기의 탄성력을 만들 때까지 늘어나다가 같은 크기의 탄성력이 만들어지는 순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1kg짜리 물체가 매달려 있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10N이겠죠. 그러니까 용수철이 늘어나서 탄성력 정확하게 10N 만들 때까지 늘어난다고요. 이해돼? 이해돼? 네. 이때 늘어난 길이를 x라고 치자. 그때 너네는 초딩 때부터 배웠어. 용수철을 잡아당기면요. 그래서 네,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과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하고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억나요? 정확하게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용수철이 있는데 그 용수철에 내가 만약에 10N의 힘을 줬다고 쳐. 그랬더니 용수철이 2cm 늘어났어요 라고 하는 용수철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용수철에 20N의 힘을 주면 몇 cm 늘어나겠니? 정확하게 4cm 늘어납니다. 용수철은 이렇습니다. 됐어? 자, 만약에 용수철이 6cm 늘어났다. 그럼 내가 이 용수철한테 몇 N의 힘을 주고 있다는 뜻이야? 몇 N? 30N의 힘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납득하니?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용수철은 늘어나는 길이가 2배이려면 줘야 되는 힘도 정확하게 2배 커야 된다 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됐죠? 그래서 용수철은요 작용하는 힘과 변형된 길이가 정확하게 비례관계가 있는 게 바로 용수철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게 하고 싶으면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똑같은 힘을 계속 준다고 해서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더 늘어나려면 내가 2cm에서 4cm로 더 늘어나게 하려면 10N의 힘을 줬던 걸 20N의 힘을 줘야만 더 늘어난다고요. 10N을 계속 준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용수철은요 작용하는 힘과 늘어난 길이가 정확하게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용수철마다 좀 다른 거 아세요?
여기에 있는 A라는 용수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10N의 힘을 주면 2cm 늘어나는 그런 용수철이었어요. 근데 옆에 보면 또 다른 용수철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되죠? 아주 뚱뚱한 용수철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거기다가 똑같이 10N짜리인 1kg짜리를 매달면 늘어난 길이가 똑같을까 다를까? 이거 달라요. 얘는 잘 안 늘어나요. 맞죠? 네. 그래서 똑같이 1kg의 10N짜리의 물체를 매달아 놨는데 얘는 늘어난 길이가 2cm가 아니고 겨우 1cm밖에 안 늘어났어요, 선생님. 이렇게요. 용수철마다 작용하는 힘과 비례해서 늘어나는 길이가 커지는 건 맞아요. 여기 10N이 아니고 20N을 매달면 얘는 2cm 늘어나겠죠. 그죠? 근데 같은 힘을 작용했을 때 용수철마다 늘어나는 길이 다 달라요. 어떤 애는요 10N의 힘을 주면 2cm 늘어나는 용수철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똑같이 10N의 힘을 줬는데 10N의 힘을 줬는데 그래서 늘어난 길이가 겨우 1cm나 있다고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요 용수철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얘 같은 용수철은 세서요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이고요. 얘는 약해서 잘 늘어나는 용수철이야. 그러면 너네 샤프에는 어떤 용수철을 넣어야 되냐? A냐 B냐? 네, 여러분들 샤프에는 잘 늘어나는 용수철을 넣어야 잘 넣었다 뺐다 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아빠가 자동차 탈 때요 의자 밑에도 용수철 들어있어요. 됐어? 그래서 앉으면 푹 꺼지잖아요. 네가 눌러서 봐요. 그래서 네 몸무게에 비례하는 만큼 가라앉습니다. 되겠냐?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자동차에 있는 용수철을 샤프에 있는 용수철과 똑같은 거 쓰면 우리 땅바닥에 붙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는 아주 단단한 용수철 넣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용도에 맞춰서 용수철을 구별해서 쓰기 위해선 소비자한테 나 얼마나 단단한 용수철인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용수철이 얼마나 단단한지 용수철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값을 만들었습니다. K, 이걸 우리가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얼마나 잘 늘어나는 용수철인지를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계수라고 이름 부른다. 그죠? A라는 용수철을 보면요. 저 탄성계수 용수철 상수 어떻게 만들어요? 복잡하잖아요. 자, A라는 용수철을 보면요. A라는 용수철은요. 10N의 물체를 매달면 겨우 1cm, 아니 1cm가 아니고 2cm 늘어난 용수철이었어요. 그렇죠? B라는 용수철은요. 똑같이 10N의 힘을 주면 1cm밖에 안 늘어난다고요. 자, 용수철 상수는요. 그러면 이 각각의 용수철을 1m라는 100cm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의 힘 줘야 되니? 이거예요. 그러면 2cm일 때보다 100cm가 되려면 무려 50배 더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늘어나는 길이와 힘은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의 힘을 줘야 되냐면 50배 더 센 힘을 줘야 되니까 500N의 힘을 줘야 되는 용수철이라는 뜻이야. 됐어? 그러니까 A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값은요 500N/m로 1m 늘어나는데 500N의 힘이 필요한 용수철이에요. 이렇게 가면 돼요. 납득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보시면요 B는 10N의 힘을 주면 1cm 늘어나니까 내가 원하는 100cm라고 하는 1m 늘어나기 위해서 얼마의 힘을 줘야 되니? 100배 큰 힘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의 힘이 필요해요? 1000N의 힘이 필요하죠. 됐어? 그래서 용수철 B의 용수철 상수는 1000N/m라고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용수철 상수는 각각 1m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를 나타낼 값이다. 알겠습니까? 이걸 용수철 상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거꾸로 이런 용수철에다가 어떤 이름 모를 어떤 아이를 매달았는데 됐어? 얘가 만약에 10cm 늘어났다. 얼마의 무게를 갖는 물체일까? 또 구할 수 있어요. 탄성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은요.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길이 곱한 만큼의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해볼게요. 우리는 원래 매달하는 걸로 할게요. 자, A 용수철
용수철은 용수철 상수가 얼마냐면 500이라고 그랬어요. 500N/m. 근데 이름물을 어떤 애를 매달았더니 2cm 늘어났다며. 그러면 늘어난 길이는 이게 미터니까 미터 맞춰주셔야죠. 그러니까 0.02m 늘어났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얼마? 10N의 힘 받고 있네? 맞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야. 용수철 B도 보면요. 용수철 B의 용수철 상수는 얼마냐면 1000입니다. 1000. N/m. 근데 여기다가 어떤 애를 매달았더니 겨우 1cm 늘어났다 그랬잖니. 그래서 늘어난 길이요. 1cm니까 0.01m.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0N. 맞죠?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이라는 힘도 계산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탄성력이라고 하는 힘은 KX로 계산하고요. 이 탄성력은 용수철이 늘어난 변형된 길이와 정확하게 비례 관계를 갖는다. 모든 용수철. 알겠습니까? 자, 그래프 그려드렸죠? 해야죠 또. 우린 최고 상위권이니까. 저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까요? 얼마? 뭐라고? 왜 중얼중얼거려? 안 들려? 뭐야? 네.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용수철 상수입니다. 왜?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X축은 늘어난 길이고 Y축은 탄성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보시면 기울기 값에는 용수철 상수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에는 항상 용수철 상수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울기는 용수철 상수죠. 그래서 아까 이건 A 거, 이건 B 거 누가 더 기울기 커요? B가 더 기울기가 크죠? 왜? 용수철 상수가 크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보면 면적이 뭐 있냐? 이 그래프의 면적 빨리 생각. 찾아 빨리. 뭐? 뭐? 뭐 들어있어? 네. 저 그래프에 면적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면적은 언제나 선생님이 X축과 Y축의 곱을 생각하면 돼 그랬어요. 됐어? 네. Y축은 작용한 힘이고요. X축은 그 힘으로 늘어난 거리거든요. 됐어? 힘 곱하기 거리니까 뭡니까?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수철이 늘어날 때까지 이 물체가 해준 일이야. 알겠어? 그러면 그 일을 용수철은 뭐 했니? 물체는 일을 했고 용수철은 일을 받았어. 그러면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긴다고? 일을 받으면 뭐가 생겨? 에너지. 그러니까요. 이 넓이가 바로 용수철이 받은 에너지입니다. 용수철한테 생긴 에너지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알겠어요? 자, 넓이 구하는 식 맞아. 불러. 10 불러. 이거 만들면 되잖아. 뭐니? 불러. 2분의 1 삼각형이죠. 불러. K, X 제곱. 이게 X고요. 이게 KX고요. 삼각형이고요. 알겠어?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이 그 유명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다.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텐셜 에너지라는 위치 에너지 2개 배웁니다. 우린 2개밖에 안 합니다. 물투에서 세 번째 거 가르쳐 드릴 건데요. 자, 그 중에서 중력이 만든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이건 mgH로 계산한다. 됐죠? 자, 용수철이 갖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도 있다. 이건 2분의 1 kx제곱으로 구하는 거다. 이 중 k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하셔야죠. 용수철 상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태어나서 처음 배운 거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이라고 하는 힘 F는 KX로 계산한다. 맞지? 그리고 용수철이 갖게 되는 탄성 에너지도 계산할 수 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으로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거다. 이해?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구하니까요. 역학적 에너지 구할 때요.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 더하라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위치 에너지가 중력 위치 에너지가 나올 때도 있고요. 용수철은 탄성 위치 에너지가 나올 때도 있어요. 두 개 다 나올 때도 있어요. 됐어. 네, 그거 더한 값에다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고요. 아시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잡으셨고요. 90페이지부터요. 1과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97페이지 보시면 탄성 위치 에너지도 나와 있고요. 98페이지에 롤러코스터 그림 나와 있습니다. 그냥 다 똑같아요. 그죠? 이런 개념이라서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내용을 배우고 왔었다면 1파트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에서 탄성 에너지만 설명하면 되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중3 내용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1, 2학기 물리 파트와 그 다음에 물리 1에 있는 역학까지를 총정리해봐 드렸어요.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정확하게 2시간 반 걸렸습니다. 2시간 반 동안 물리 1하고 중3 내용이 정리가 됐어요. 그죠? 네, 잊어먹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집에 가서 103페이지는 눈으로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테마들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일점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선생님하고 몇몇 개의 문제들을 하죠. 집에 가서 혼자 풀면 열받을 만한 문제들을 해봐드리도록 하죠. 자, 근데 물리는요.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가 또 하나의 개념들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큰 틀만 설명한 거고 거기에 있는 격가지들의 이론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을 여기에 있는 개념 기본 문제에서 이론 정리를 해봐드리고 있는데요. 문제들이 연락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다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풀어오셔야죠. 숙제는 꼬맹아 안 해도 돼. 근데 네 손해야. 그 고민을 안 한 거잖아. 이거 아무리 내가 풀어주는 거 10번 들어봤자 네 고민 한 번 하는 게 홀라. 그죠? 숙제 꼬박꼬박 하십시오. 공부 못하는 지름길입니다. 숙제 안 하는 거. 자,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105페이지부터 보세요. 105페이지에 7번, 8번, 9번, 10번, 11번 다 헐입니다. 자, 일단은 7번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7번 정리하고 풀어드릴 테니까 7번 문제가 먼저 보십시오.
개념은 다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7번 문제는 사실은 물투에서 온 거예요. 물투에서 온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역학을 제대로 풀려면 물투에 이 개념이 있어야 제대로 푸는 거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일은 에너지의 변화.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물체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라는 물리량을 계산하는데 그 일이라는 물리량만큼 됐어 에너지가 줄고 있거나 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에너지의 변화량을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지정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어떤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그려드린 것처럼 알짜 힘이 한 일 있어요. 요거 정확하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알짜 힘이 한 일은 정확하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값입니다. 알겠어? 네. 두 번째 중력이 한 일이요. 이거 정확하게 위치 에너지 변화량.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요. 알짜 힘이 한 일 구하라 그러면 위치 에너지 변화량 구하시면 돼요. 아니 운동 에너지 변화량 구하면 돼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 구해라. 알짜 힘이 한 일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같은 말이거든요. 돌려서 물어보거든요. 됐죠? 중력의 한 일 구해라. 위치 에너지 변화량 구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요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라 그러면 그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힘이 한 일을 구하시면 된다.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건 알짜입니다.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건 중력의 한 일이다. 그거 구하면 된다. 그러면 선생님 진짜로 알짜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 맞아요? 이거 잠깐 보여줄게요. 선생님 그동안 여러분들 거의 이제 우리 수업 시작한 지가 3주째 됐는데 3주 내내 속인 게 있어요. 해봐 드릴게요. 알짜 힘이 한 일. 어떤 물체가 움직입니다. 사람이 밀기도 하고 마찰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민 힘은 10N이고 마찰력은 4N이라면 알짜 힘은 6N이겠죠. 그 알짜 힘을 우리가 F 그래서 F는 뭡니까? MA라고 쓸 때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언제나 알짜 힘이 나와요. 그죠? 근데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10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4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알짜 힘인 6N이 나옵니다. 가속도를 이용해서 구한 힘은 알짜 힘입니다. 자, 이 알짜 힘이 일을 한다고요. 알짜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이게 알짜 힘의 한 일입니다. 이게 알짜 힘의 한 일. 근데 알짜 힘이라고 하는 F를 우리는 요걸 치환해서 써도 무방하다. 맞죠? F는 MA니까. 그래서 넣어보세요. MAS야. 맞아? 알짜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알짜 힘의 한 일이고요. 알짜 힘의 F는 MA니까 MA에다가 S를 곱하면 알짜 힘의 한 일이야. 맞아. 자, 근데 뭔가가 보이지 않아?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AS가 보여요. 우리가 외운 거 있죠? 불러.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맞아요? 여기다가 2를 넘기시면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는 거죠. 대입하면요 여기다가 N만 곱하면 되니까 뭐가 나올까요? 그죠? 이게 뭘 것 같아요? 2분의 1 MV제곱 이게 뭐죠? 운동 에너지.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라. 다시 말해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보다 알짜임이 한 일이다. 이거죠. 맞아요. 그거?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야. 이걸 거꾸로 정리해서 만든 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야. 알짜 힘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걸 거꾸로 유도해서 만든 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에요. 등가속도 공식에서 V는 V0 플러스 AT야. 그리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T로 정리를 해서 이거 여기다가 대입하면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나와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잘못된 수업이에요. 사실은 여기다가 T를 집어넣어서 얘 만든 거 아니라고요. 얘는 1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1 에너지 정리라고 해요. 요거 정리해서 만든 식이에요. 그죠?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1 에너지 정리를 해서 변형시켜서 만들어 놓은 공식이야. 되겠냐? 네, 이거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맨 처음부터 1 에너지 정리라는 걸 설명할 수 없어서 됐죠? 수학적으로 유도된 과정을 그냥 보여준 것 뿐이에요.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힘이 한 일, 1과 에너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그 관계를 설명한 걸 1 에너지 정리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고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다를 얘기한 게 1 에너지 정리야. 1과 에너지는 관계가 있어. 1 에너지 정리라고 한다. 그 중에서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등가속도 공식에서 세 번째 공식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7번 문제를 좀 풀어봐 드릴게요. 7번 보시면 그림은 질량이 1kg인 물체 A, B를 실과 도르래를 이용해서 연결했대요. 자, 그래 놓고 이렇게 책상면에 도르래를 이용해서 1kg짜리에 해당되는 물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했어 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 거야 라고 써져 있네요. 자, 그래 놓고 내가 얘를 똥꼬를 받치고 있으면 얘는 밑으로 내려가야 정상. 맞아요? 네. 근데 얘는 똥꼬를 받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당겨줍니다. F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별도의 힘을 더 주죠. 자, 보면 별도의 힘을 더 줘. 역학조연은 지금 건조 될까 안 될까?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걔는 역학조연은 좀 보존되잖아요. 힘을 받았으니까. 비보존력이 작용하거든요. 근데 잘 봐요. 물체가 움직임 방향으로 F를 준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준 거예요? 이 힘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준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준 거예요? 물체가요. 이 힘을 주니까 어떻게 가요? 일로 가고 일로 가죠. 그러니까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A일까 마이너스 A일까? 플러스 A.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역학조연이가 증가합니다. 얘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F로 일정한 힘을 수평으로 작용해서 2m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 힘을 주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2m 끌려가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m 올라가고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물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다. 또는 힘을 줘서 그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F인 힘이 A의 한 일이 얼마냐면 됐죠? 힘이 한 일이 32줄이래요. 중력가속도 10으로 보래요. 자, 그럼 했죠? 보자. 자, 여기서 힌트라고 하는 건 힘이 한 일이 32줄이라는 요거 하나 힌트 주고 끝. 요걸로 다 풀 수 있나 봐요. 그렇죠? 자, 그 중에서 그렇다면 이 힘이 얼마니? 여기부터 시작해야죠.
자, 힘이 현일이라고 했어요. 앞에 주어가 힘이에요. 그러면 힘, F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건 얼마? 2를 곱하면 얼마? 32 나와요. 됐죠? 그러니까 이때 작용하는 힘이 얼마입니까? 16N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납득 이렇게 가요. 아, 16이라는 힘으로 네가 당기고 있었구나 이 얘기예요. 이게 힘이 아니죠. 되겠어?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얘네들의 가속도 얼마예요? 라고 하는, 그죠? 가속도 물어봅니다. 가속도는요, 질량분의 알짜 힘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 F가 알짜 힘이니? 16N이 알짜 힘이니? 아니죠. 아닙니다. 사람은 이쪽으로 16으로 당겼지만 또 하나가 당기는 힘을 작용하죠. 누구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새끼의 무게는 반대쪽으로 16N의 힘을 당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알짜 힘은 얼마겠어요? 6N이죠. 됐죠? 그래서 6N이라는 알짜 힘으로 몇 킬로 움직였니? 2kg 당겼어요.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때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3이라는 가속도를 갖고 얘네들이 움직여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력이 한 일은 얼마입니까? 네, 여기서 중력은 얘한테 작용하죠. 10N. 그래서 중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S가 일로 가죠. 중력은 플러스 1이니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됐죠? 네. 중력이 한 일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중력이 한 일. 여기서 작용한 중력은 10밖에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10N의 힘으로 거꾸로 움직였어요. 그쵸? 네. 몇 미터 왔습니까? 2m.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20줄이야. 이거.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저기는. 되겠어? 자, 그 다음에 B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입니까? 자, B는 여기다가 2m 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 증가했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니까. 자, 그럼 B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요 라고 하는 네 번째, B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 mgh. 맞아. B는 1kg 중력 가속도 10이고 2m 올라갔어. 이만큼 위치 에너지 증가했을 거니까 20줄. 그래서 꼬맹아 봐. 멈춰야죠. 위치 에너지 변화량, 그게 바로 중력의 한 일. 맞습니까? 이 얘기죠. 자, 5번 문제 해석하자.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뭘까? 이거 뭐야? 누구의 작용을 할지? A의 작용을 할지. 그러면 A의 작용한 알짜임이 얼마인지 구해야죠. 맞아? F는 M, A, A 이거죠. A는 1kg고요. 가속도가 3이에요. A에 작용한 알짜임이 얼마입니까? 3N이에요. 맞아? 네, 이 얘기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알짜 힘이 선생님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얘가 16N로 땡기고 얘가 10으로 땡기면 알짜 힘은 6N이잖아요. 근데 그 알짜 힘 6N을요 A와 B가 나눠서 쓴 건데 질량비가 1대1이니까 알짜 힘을 1대1로 나눠 썼겠죠. 그래서 얘가 3N, 얘가 3N을 쓴다고요. 맞아? 네. 그래서 3이 나오는 게 자명합니다. 그러면 이 알짜 힘이 한 일이요. A는 3N의 알짜 힘을 받아서 몇 미터 이동했니? 2m. 맞습니까? 그러니까 A의 알짜 힘이 한 일은 얼마입니까? 6줄. 이게 바로 A의 운동 에너지 증가예요. 그러면 A의 속도가 얼마 됐다는 겁니까? 요만큼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인데요. A는 처음에 멈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죠.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나중 속도 V 제곱이 얼마 돼야 된다? 6. 그러면 V 제곱은 얼마니까? 10이니까 V는 얼마입니까? 2루트 3. 저기까지 왔을 때 쟤는 2루트 3의 빠르기였겠구나. 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1 에너지 정리요. 이거 물투에서 배울 일 없잖아요.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됐죠? 네. 안 그러면 이 문제 거기에 있는 5번 문제 푸는 거 되게 골 때리거든요. 오히려 물투 내용을 모르면 어렵게 풀어야 돼요. 물투 내용을 알면 쉽게 풀고요.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건 일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요.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고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럼 말기 잘 알아들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저하고 잠깐 봐요. 저하고 잠깐 보실 게 있는 거예요. 꼬맹아. 여기에 있는 2kg짜리 물체가요.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 더 떨어질 거야. 그럼 맨 처음에 A점에 있었던 A점에서 무슨 에너지만 있어? 위치 에너지. 그게 떨어지면서 됐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위치 에너지 얼마가 되니? 0. 그럼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A점에 있는 위치 에너지와 뭐 해야 되니? 같아야 돼. 다시 봐. A점에서는요. 위치 에너지가 mgH만큼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한 게 역학적 에너지고요. 공기 저항 없다고 하면 이게 바닥에 닿을 때도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이 mgH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맞아? 근데 바닥에 닿기 직전에 위치 에너지는 없으니까 온전히 운동 에너지가 mgH로요. 그래서 최고점에 있는 모든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얘기죠. 이해돼? 그러니 여기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mgH가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랑 같다. 이때 속력 얼마냐? 이죠. 이거 이렇게 풀지 말고 바닥에서 속력 다시 풀고. 바닥에서의 속력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앞에 있는 1기쇼에서 배웠거든요. 뭘로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 됐죠?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몇 초 걸렸어? 안 가르쳐줬죠. 이 문제 없죠. 그때 쓸 수 있는 식이 뭐예요?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 처음 속도 얼마? 0. 나중 속도 이거의 루트. 됐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V는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S는 나가 거리. 모양 어때요? 같죠? 알겠어? 요거 같은 말이야. 그죠? 에너지 변화량으로 구하나 등가 속도로 구하나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속도 구할 수 있어요. 편한 대로 하세요. 여기서 편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가 찾아내시면 돼요. 이거 된 것 같아. 이렇게도 할 수 있네. 그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때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기네요. 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네요. 자, 근데 보면은 이거 봐. 선생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계속 가르쳐 줄 거예요. 저는 돈 받은 만큼 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 낸 만큼 받아가십시오. 멍하고 있지 말고. 이런 물체가 있다고 치자. 질량이 M1, M2인 A, B 물체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손을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요. 네, 여기 20m 상공에서 물체가 내려가겠죠.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H. 자, 얘는 몇 킬로라고 할까요? 1kg. 얘는 몇 킬로라고 할까요? 얘는 4kg. 분수 안 나오게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보죠. 자, 그랬을 때요, 꼬맹아, 우리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어쨌든 이렇게 내려오죠. 20m 내려올 동안 얘 20m 가죠. 근데 손을 닫고 있다가 그냥 치웠을 뿐 밀어주진 않았잖아요. 추가로 외부에서 작용한 힘은 없어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돼야 될까? 보존돼야 되겠죠.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역학적 에너지가 신기해요. 아까는 하나의 공이 떨어져서 하나의 공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됐죠? 근데
지금은 하나가 아니고 A, B 두 개가 묶여서 갑니다. 한 덩어리 물체의 운동이라는 뜻이죠. 됐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는데 A와 B가 있어. 잘 봐.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됐어? 네. 이거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을 보셔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변화량은 없어야 돼요. 그렇죠? A요. 내려가는 동안 끌려가죠. 멈춰 있다가 움직입니다. 운동 에너지 뭐 할까요? 속력이 점점 생기니까 퍼집니다. A는 운동 에너지 증가합니다. A의 위치 에너지 뭐 할까요? A의 위치 에너지 변화 없습니다. 높이 변화 없어요. 얘 변화 없습니다. 됐어요?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 뭐였습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 맞아? 맞아? 맞습니다. 물리는 예외가 없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증거했잖아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움직일 때 얘네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지 낱낱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물체는요 그 한 덩어리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그럼 느껴요.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B의 역학적 에너지가 그만큼 뭐였어야 되는 얘기야? 감소. 됐어. B는요 엄청나게 내려오죠. 위치 에너지 감소합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 증가하죠. 근데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감소량보다 작아요. 됐어. 그래서 B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눈치채세요. 전체는 어떨까요? 몰라요. 전체는요 요거 감소한 양이 둘의 증가량의 합과 어떨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A, B를 합한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간다고요. 신기하죠? 근데요, 전 구할 수 있어요. 저 B에 왔을 때 속력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증가한 운동 에너지 각각 다 구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 MGH죠. 됐어? 얼마입니까? 4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얼마 내려왔어요? 20. 맞아요? 위치 에너지 감소량 얼마입니까? 800입니다. 800. 납득? 납득? 네. 얘 위치 에너지 감소량 800 줄었어요. 800. 그러면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800이어야 된다는 거야. 두 개 합해서. 근데 보면 20m 낙하했지. 됐죠? 네. 자, 이거 알자임 얼마죠? 알자임. 이렇게 내려올 때 얼마입니까? 이게 무게만큼이죠? 40m. 맞아? 가속도 얼마일까요? 가속도? 맞아? 4km, 1km 합쳐서 5km. 되겠죠? 자, 그랬을 때 A가 쓴 알자임이 얼마인지 보고 싶어요. MA. 맞아? 그러면 A의 알자임이 한일 얼마게? 그만큼 운동해야지 지금. A의 알자임은 8N이고요. 8N의 힘으로 얘가 20m 내려갈 동안 얘는 20m 끌려갔겠죠. 얼마입니까? 맞아? B의 알자임이 한일 보여볼까요? 맞아? 그러면 이 알자 힘으로 이동한 거 똑같이 얼마? 20m. 해보자. 됐어요. 얼마? 더 해봐. 얼마나? 네. 알자임이 한 일이 뭐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지. 그러니까 얘가 알자임이 한 일이 이만큼이면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이어야죠. 속력도 구할 수 있어요.
속력이 빨라야 돼? B의 속력이 빨라야 돼? 20m 내려왔을 때 같아야죠. 왜? 한 덩어리니까. B의 속력도 구할 수 있어요. 같은지 보시면 돼요. B의 속력이요. 사, 8 그렇죠? 동의하죠? 이런 얘기고요. 저렇게 안 하고요. 그냥 나와요. 그냥 다 해봐 줄게요. 여기서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800이라고 나왔어요. 운동 에너지의 감소 증가량 얘가 160이고 얘가 640이에요. 몇 대 몇이니? 뭘까요? 7. 질량비예요. 질량비가 답이 되는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니까요. 20m 내려오는 순간이요. 두 개가 묶여 있으니까 속력이 어때요? 같아요. 뭐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은 2분의 1, 2분의 1, 속력 제곱, 속력 제곱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질량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맞아.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800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 800 증가했어야 되는데 그 800을 질량 비율 1대 4로 나눠가줘야 된다. 신기하죠? 재밌죠? 생각해보면 더 많은 것들도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그걸 한 번에 다 해드렸어요. 그 중3 내용부터 물투 내용까지 그냥 한꺼번에 다 해드렸어요. 빼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다 갔습니다. 조금 넘치는 내용들도 있을 텐데 다 해봤습니다. 이게 7번에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요. 선생님하고 10번 하나 해볼게요. 10번 해볼게요. 시간이 5분도 안 남았어요. 빨리 해봐요. 10번.
10번 보라 그랬는데요. 그림과 같이 용수철의 연질 위로 1m 높이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를 낙하시켜 용수철 상수가 120인 용수철을 압축시켰을 때 용수철의 최대 압축 길이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탄성력에 대한 문제 적용력이 없을 것 같아서 처음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봐드리고 끝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수철이 있습니다. 자, 이 용수철의 탄성 계수는 120이에요. 자, 그리고 용수철 최고 높이로부터 1m 높이의 물체 올려놓고 떨어뜨릴 거야.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1m 높이에 1kg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떨어뜨리면 무슨 에너지가 줄까? 위치 에너지가 줄면서 무슨 에너지가 생길까? 운동 에너지 생기겠지? 그랬다가 무슨 에너지가 생길까? 얘 언제까지 밀어? 언제까지 밀어? 언제까지 미니? 얘가 최고로 압축된 지점이 여기라고 그러자. 그러자. 됐어. 여기까지 압축됐다고 치자. 왜 더 못 내려와? 왜 더 못 내려오니? 최고점의 의미가 뭐니? 속력이 돼서 더 이상 못 밀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얘가 내려올 때 속력 빨라지죠? 그랬다가 용처럼 닿는 순간 속력이 점점 뭐합니까? 줄어. 그래서 속력이 얼마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만 갑니다. 됐어? 그게 얘가 압축할 수 있는 최대 거리입니다. 됐어? 그러면 압축한 최대 거리 요거 x 요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압축된 거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데 개념만 보여드릴게요. A, B, C 최고점의 높이 A점에서는요 중력 위치 에너지 있고요. 운동 에너지 있고요. 탄성 에너지 있고요. 요거거든요. 근데 A점에서는요 이 최대점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얘는 이 높이가 1 더하기 x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위치 에너지가 mg 1 더하기 x만큼 있었다. 그리고 최고점은 운동 에너지도 없고 위치 탄성 에너지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최고점에서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mg 1 플러스 x여야 된다. 납득? 자, 그랬다가 얘가 B점에 옵니다. B점에 오면 됐죠? 네, 여기에 오면 위치 에너지 mg x만큼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mg 1m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이거 운동 에너지 mg 1m예요. 맞아요. 그리고 탄성 에너지는 아직 요출 안 눌렀으니까 0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시면 mg 1 플러스 x 같아집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C로 옵니다. C로 오면 요 구간에서는요. 위치 에너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기준면에 온 겁니다. 위치 에너지 빵입니다. 맞아요. 기준점에 왔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0이 됐다 그랬죠. 운동 에너지도 0입니다. 납득합니까? 그럼 탄성 에너지가 얼마 돼야 됩니까? mg 1 플러스 x가 그대로 탄성 에너지여야 됩니다. 됐어.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되겠냐? 네. 그래서 탄성 에너지의 크기는 mg 1 플러스 x고 그게 바로 x만큼 압축됐을 때 용출의 탄성 에너지 2분의 1 길이 x 제곱이랑 같은 값이겠죠? 요거 풀어오시는 겁니다. 납득? 하겠습니까? 엄청난 얘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